자, 그 다음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192페이지. 자, 아까 내용 정리 미리 했습니다. 자, 보시고, 문제 한번 보세요. 형태. 이번에 또 접수가 많이 늘었어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온 것 같고요. 뭐, 40만 명,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보세요. 어차피요, 보세요. 공부하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 허수가 무리시면 되게 많아요. 시험 보러 가면요, 한 절반은 결시예요. 시험 보러 안 와요. 그리고 또 뭔가면 그런 분들 많아요. 접수한 날 책 사시는 분들. 접수하는 날 책 사요. 이제 한번 해볼까? 그리고 또 제 주위에 제 친구 하나가 저를 한 10년간 괴롭히는 친구 하나 있어요. 지금쯤 되면 전화가 와요. 책 좀 줄래? 근데 이게 책 안 주잖아요. 그래서 삐져요 또 친구 사이인데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막 제가 집에다 책을 막 쌓아놓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책 좀 시험 볼 건데 책 좀 줘라 이렇게 말하면 그 잔주기도 뭐하고 그럼 줘보면 공부하면 주죠 당연히. 근데 줘도 내가 한번 그 집 가보잖아요. 깨끗해요. 그래서 책은 또 매년 다 쌓아놔서 또 과거 한 10년치를 책을 그래서 서점하냐? 좀 버려라. 근데 의외로 그런 인원이 많아요. 우리 시험 자체가 원래. 그래서 이게 그래요.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부동산 시세가 자꾸 오를 때 되면은 접수인이 늘어요. 올해 또 좀 늘 것 같아요. 늘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늘어도 어차피 공부하신 분들이 늘지는 않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한번 해볼까? 오늘 기사 났더라고요. 기사 났는데 저 아침에 제가 인터넷 기사 봤더니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이 시험 볼까 하고 접수를 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부동산 거래 해보면 틀리죠. 수수료 주는 거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이제 접수했던 기사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맨날 우리 하는 말. 우리가 아니면 누가 붙겠어요. 그렇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 붙을 수 있어요. 자, 보시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2페이지. 이제 형태 파트고, 형태 파트가 아주 어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 형태 파트 나온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4장, 5장 공부 내용을 미리 뽑아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최대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등기 절차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 강공소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법률 조문이에요. 신청주의. 그래서 아까 했어요. 신청주의는 두 가지. 뭐가 있다? 당사자 신청과 간공서 촉탁. 그 말입니다. 2번 간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는 촉탁이라는 간공서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는 점이 다를 뿐 실적인 내용은 당사자 신청과 같다. 신청주의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간공서가 신청하면 그 신청 믿을 수 있죠. 표현을 다르게 쓴 거예요. 촉탁 이렇게. 촉탁도 이제 신청주의 표현입니다. 3번 등기는 반드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그거 출석하여 이를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반드시는 아니죠. X. 3번 X고. 4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주택임차권 명령 등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한 직권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그럼 이제 우리 맨날 보는 사건이고요.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자, 이제 그림 보세요.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우리 흔히 임차권은 등기를 해요, 안 해요? 등기 안 하죠. 살다가 이제 기간 만료. 기간 만료하면 을이갑에게 이사하게 보증금 내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그럼 임차인 을 이사가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대항력이 다 소멸하겠죠. 이때 문제는 요거예요. 계약 기간 만료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임차인이 이사할 수가 없지. 이때 이제 을이 어디 간다? 이제 법원에 가야죠.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주택 임차권 명령 등기를 신청을 딱 하면 법원은 따져봐야죠. 세 가지. 첫 번째, 을이 임차인이 아니냐. 이상 없고. 두 번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지 안 된지. 여기서 임차권 명령 등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야죠. 그럼 보증금 하나는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럼 이제 이때 자,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 해야죠. 임차권 등기는 을이 신청한다, 법원이 신청한다. 법원이 해야지.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내렸으니까. 법원이 하니까 뭐다? 촉탁이죠. 촉탁이 들어오면 이제 등기한이 등기해야죠. 문제가 등기하려고 딱 봤더니
갑의 건물이 미등기예요. 그럼 미등기라면 보세요. 등기한 원칙은 등기할 수가 없죠. 그럼 등기한이 미등기라 못하겠다. 촉탁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 을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등기관은 법원 촉탁은 믿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등기관은 임차권 등기하려고 갑의 건물에 무슨 등기? 그렇죠.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줘라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 이제 의뢰 등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그래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처분 제한 등기 촉탁했을 때 법원이 했죠. 또 이제 주택임차권 명령 촉탁했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 하나 자꾸 이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 이제 5번 자,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 여기 보세요. 이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유 있는 것으로. 요 얘기요. 등기관이 각하 처분을 딱 때렸죠. 뭐 해야 돼요?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신청이 이유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신청이 이유 있다. 이 말은 등기할 사항이다.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등기할 사항이죠. 이때는 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와요. 딱 등기해줘라 이렇게. 요게 그거 이제 법원의 명령.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형태 한번 쭉 보시면 돼. 이렇게 되고. 그럼 나머지 이제 자 2, 3, 4 그 세 개가 이제 촉탁 파트예요. 그리고 촉탁 파트고 촉탁 파트는 최근에 28회 때 하나 떴어요. 단독 문제로 되게 어려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촉탁도 한번 좀 꼭 보셔야 돼. 2번 볼게요. 2번 자 간공서 촉탁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촉탁 등기 종류예요. 1번 국공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국공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한 권리의 등기. 자, 누구 소유예요? 국가나 지자체 소유죠. 어떻게 등기한다? 국가나 지자체. 그럼 촉탁 그래. 직권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 간공서가 나오면 적탁이야. 막 찍으면 안 된다니까. 자, 2번. 자, 주택임차권 명령에 의한 등기. 어떻게 등기한다? 요것도 법원의 촉탁. 3번.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 등기 및 경매 개시 결정 말소 등기. 자, 또 어려운 말 나왔어요. 여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말소 등기다. 이 말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물건을 경락을 딱 받았어요. 그럼 내 앞으로 무슨 등기해야죠? 소유권 등기 해줘야죠. 그러면 내가요 물건을 경락을 받아서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는 내가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이 해주는 거예요? 법원이 하니까 뭐다? 촉탁이죠. 그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경락을 딱 받아서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법원에서 자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 다음 이제 경매가 딱 됐으니까 경매 개시 결정 요거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말소. 또 이제 보세요. 내가 인수 안 한 등기죠. 그럼 요건 나한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요런 등기는 이제 어떻게 등기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알려주는 거지. 이유는 경매 어디서 했어요? 법원에서. 그럼 경매 내용을 등기에 알아야 몰라요. 등기한이 법원 가서 경매 쭈르 앉아 경매 보고 있어요? 모르잖아.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서 알려줘야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쉽게. 시험 지문에 경매, 공매 떴다. 다 어떻게 등기한다? 촉탁 등기야. 촉탁.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이다. 이건 이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말소되는 겁니다. 또 경매 결정 말소. 이건 이제 법원에서 참 한꺼번에 촉탁합니다. 이렇게. 4번 판매권 행사에 의한 권리실득 등기 후 판매 특약 등기의 말소. 여기서 이제 판매권 나왔어요. 판매권 우리 맨날 보던 그림 이렇게 했죠.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긴다. 소유권을 이제 넘겨버리면 물건을 다시 사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에다가 특약을 달아야죠. 일정한 기간 내 사올 수 있다. 그게 이제 판매 특약.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환매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동시 신청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갑 앞으로 환매 등기 해놨죠. 여기서 문제는 환매 기간 지나기 전에 갑이은에게 매매 대금과 매입비용을 딱 줘요.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하면 이거는 형성권, 청구권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의사표시를 딱 하면 이제 여기는 을로 간 소유권은 바로 갑에게 복귀가 돼야 돼요.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한이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으니까 판매 등기 필요 없다. 이걸 알아야 몰라요. 알지. 그래서 판매권 행사해서 판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면
판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그래서 직권 말소지. 순서가 딱 맞아야 돼요.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으니까 판매 필요 없는 거 안다. 이게 포인트죠. 근데 요 이제 직권 말소. 그래서 요 4번이 이제 정답이네요. 4번이고. 자, 5번. 자, 간공소가 기업자인 경우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자, 보세요. 수용은 누가 했어요? 간공소가 했죠. 어떻게 등기한다? 촉탁 등기지. 그러면 일반 기업이 수용하면 그때는 단독 신청이 나와야 되고. 수용은 나눠주세요. 수용은 간공소가 수용했을 때는 촉탁, 일반 기업은 단독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2번 이제 한번 풀어보셔야 돼. 종류. 그 다음 이제 3번. 요 3번이 이제 28의 기출문제예요. 자,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자, 한번 간공소가 촉탁하는 등기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간공소가 촉탁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원래는 출석을 해야죠. 근데 이제 촉탁 등기는 우편 신청할 수도 있다. 그 말이고. 답은 1번. 이제 본 시험에서 여기서 딱 자르고 넘어갔으면 참 좋았는데 밑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이제 망했어. 자, 2번. 자, 공동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 권리자가 지자체인 때에는 의무자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자, 보세요. 촉탁도 신청이죠. 그러면 상대방이요. 촉탁에 협력 안 하면 촉탁 등기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의무자 승낙이 없죠. 이때는 촉탁할 수도 없다가 돼야 돼요. 요거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촉탁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력을 해야 촉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어려운 지문이에요. 3번 간공소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권리자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등기소 촉탁해야 한다. 자, 보세요. 공매 처분했죠. 했으니까 이제 권리자 앞으로 무슨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등기해야죠. 그러면 소유권 등기 할 거니까 더 이상 요 체납 처분에 압류 등기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여기서 이제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그래야 돼. 압류 등기, 말소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이제 한꺼번에 같이 해라 그 말입니다. 이제 공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할 때 하나. 그럼 이제 압류 등기, 말소 등기를 해야지. 말소가 이제 두 개가 같이 심합니다. 촉탁. 자, 4번. 자, 간공소가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명인에 가름하여 등기명인 표시 변경들을 함께 촉탁할 수 있다가 돼야지. 뭔가 하면 촉탁 들어와서 이제 압류할 거예요. 근데 이 명인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럼 옛날 이름으로 하는 거 안 되고 이제 바뀐 이름으로 이제 같이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그래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영위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지명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수용. 요 이유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수용에서 권리 변동 시기가 언제예요? 수용 개시일 또 수용 한날 그랬죠. 자, 그 말이랑 자, 다 들어보세요. 만약에요. 수용에서 권리 변동 시기가 수용 협의일 재결일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요 수용은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럼 협의일 재결일은 보상금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 한날 또 수용 시기라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수용이니까 돈 준 거 확인해야죠. 그게 나온 거예요. 이제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 돈 줬다는 서류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가 돼야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3번이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2번 지문이 있죠? 요거 주의하세요. 이 문장은 언제든지 정답으로 뜰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촉탁도 신청이기 때문에 당사자 상대방이 협력 안 하면 촉탁 등기할 수 없다가 돼야 돼. 이제 이거 주요 지문이고. 자, 4번 문제 하나 더 볼게요. 4번 간공소 촉탁. 자, 틀린 것은 자, 1번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공사 등은 촉탁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촉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편에 의한 촉탁도 할 수 있다. 맞죠? 그지 보시고. 자, 요 간공소는 원칙은 국가나 지자체죠. 근데 공사도 가능해요. 근데 대신 이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이런 경우는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우편 촉탁할 수 있다. 조항이 됐고. 2번 간공소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 수초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않냐고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요거 뭔가면 간공소가 촉탁 등기 안 하고 상대방이랑 공동 신청하면 그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막을 이유가 없지. 원래 공동이 원칙이니까. 3번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간공소가 소유권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의무자의 주소 지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하나 촉탁 등기는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촉탁 등기 할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주소 지명 정보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야지 되고. 4번 자, 간공소의 촉탁 등기의 경우에는 의무자의 권리가 나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여기까지는 맞죠? 자,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첨부해야 한다? 공동신청도 어차피 일반이 간공소니까 첨부할 필요는 없다가 돼야지. 답은 이제 4번. 5번 자, 간공소가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냐 하더라도 촉탁은 수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주요 조항이죠. 그래서 간공소 촉탁 등기할 때 등기부와 대장에서 표시가 불일치하면 이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이것도 받아줍니다.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촉탁 파트도 이제 하나 뭐 단동제도 가능하고요. 뭐 지문 정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 뒤에서 이제 자, 5, 6, 7, 8 그 네 문제가 이제 거기에요. 우리가 하던 직권 등기. 직권 등기는 출제 비중이 높아요. 보시고. 5번 한 문제는 그냥 풀으시면 될 것 같아. 5번은 풀어보시고 이제 나머지 3개 풀게요. 6번부터 보겠습니다. 6번. 자, 등기, 다음 중 등기한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자, 1번. 대지권 등기를 마쳤을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이 하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기록. 어떻게? 직권. 이제 요건 이제 외우고 있죠? 가장 유명한 조항이에요. 직권 등기. 2번. 등기상 이행한 있는 3자 승낙서를 첨부하여 어떤 등기가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상 이행한 있는 3자 명의의 등기.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자, 제3자 승낙서 첨부됐죠. 그럼 이제 말소 등기 되면 요 등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직권 말소 그 말이지. 아까 나왔던 전세권 등기가 있고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 있을 때. 그럼 여기 이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 승낙서 적어줬죠. 그때 이제 전세권 지어지면 저당권도 직권 말소 그 말이죠. 이제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것도 직권. 3번 소유권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 후 맞춰진 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얘도 너무너무 유명한 지문이죠. 자, 이렇게 했어요. 가등기. 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했고 그 다음에 자, 요 갑은 소유자죠. 병에게 부동산 처분할 수가 있다. 소유권 넘겼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을이 이제 조건 성취하면 뭐 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본등기 하면 병의 등기는 요게 직권 말소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요게요. 가등기 후 맞춰진 3자 명의의 소유권이죠. 양립 불가능이죠. 직권 말소고. 직권. 4번.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에 가처분 채권자가 또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가처분 채권자가 이거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자, 가처분 채무자를 의문자하여 소유권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가처분 후 맞춰진 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이건 어떻게? 오케이. 요게 동시에 단독 신청 그랬지. 정답은 4번이에요. 저 문장이 가끔 떠요. 이렇게 시험에 뜬금없이. 그래서 보시고 일단 설명 좀 다시 할게요. 이거 마저 하나 보고 답은 4번이고 5번 소유권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주소지명 서면에 의하여 주소명이 명백한 경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자, 줄 보시고 등기명인 표시 변경.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던 등기명인 표시는 뭐가 있어요? 성명,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그럼 사건이 뭔가 하면 이제 이거예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요. 원래 A시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B시로 이사 갔어요. 자기 집 전세 놓고 이사 갔어요. 근데 그 후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해야죠. 그럼 이제 보세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소 증명 정보는 몇 통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원래 을 건데 소유권 등기는 갑도 필요해요. 그럼 갑에 주민등록 초본을 딱 보면 주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A시에서 B시로 바뀌어 있겠죠. 초본은 다 나오잖아요. 그때 등기한이요. 요 갑의 수를 직권으로 바꿔줘요. 그냥.
직으로 바꿔주고 그다음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때가 이제 직권 등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직권.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4번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할게요. 우리 서브노트 한번 펴보실래요? 또 증거를 딱 확인을 해야지 이제. 우리 핵심 요약집 제일 D 페이지. 핵심 요약 제일 뒤에. 자, 168페이지. 168. 6번 지문이 있죠. 자, 가처분 등기 이후 등기 말소. 거기서 1번과 2번을 묶어놨어요. 1번과 2번이 이 문장이에요. 그럼 이제 짚어보세요. 사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고. 자, 이제 옛날 등기부 종이 등기부 딱 그릴게요. 종이 등기부 참 그리기 좋아요. 이렇게 딱 두 칸이면 돼요. 이렇게 이제 1번 소유권 보존 갑이고. 갑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자, 을 앞으로 무슨 등기해야죠? 소유권 넘겨야죠. 근데 문제는 요 갑이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자, 갑이 협력을 안 하면 을 혼자 등기할 수가 없죠. 을이 이제 갑이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갑과 병이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려고 왔다 갔다 해요. 그 문제가 이제 소유권이 병으로 넘어가면 을이 병한테 내 거다 주장할 수가 없죠.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을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소송 제기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을은 소송 제기하기 전 우선 뭐 먼저? 그렇죠. 일단 법원에 가서 이제 뭐 신청을 해야 돼요? 가처분. 신청 딱 해야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렇게 해요. 요 가처분은 요 가가 임시 그 말이에요. 이거 임시적 처분 그 뜻이에요. 이때는 법원에서 을이라는 사람이요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받아줘요. 매매계약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을 앞으로 이제 등해줘야죠. 여기서 이제 을을 위한 가처분 등기. 요거는 자 이제 을이 신청한다, 법원이 신청한다. 법원이 해야지. 법원에서 결정 내렸으니까. 법원이 하니까 뭐다? 촉탁. 촉탁이 들어오면 이제 등기하겠죠? 자, 이렇게 등기해요. 2번 쓰고, 가처분 쓰고, 목적은 이렇게 적어줘요. 목적은 일체 처분행위 금지라 적어요. 일체 처분행위 금지. 촉탁이다. 등기해놨고. 그럼 문제는, 자, 가처분 얘는 처분 제한 등기, 처분 금지 등기. 처분 제한 등기죠. 그러니까 이제, 을 앞으로 가처분 등기한 후에도 요 가본병에게 소유권 넘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후에 이제 갑이 병 소유권을 넘겨버렸어요. 병 앞으로 이제 소유권 넘어가야죠. 그럼 순위번호가 몇 번? 3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원인은 뭐? 몇 월 며칠 매매라 쓰겠죠. 그 다음에 병 적었다. 그러면 부동산은 누구 거? 병 거. 그럼 문제 가처분이고 말짱 하나만 하죠. 해봤자 다 팔아먹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아까 이렇게 해서요. 을이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랬죠. 우선은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을이 법원에 다시 가야 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본안 소송 그래요. 여기 실제 소송 그 말이에요. 을이 주장을 딱 해요.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이중 매매에 무효에 해당한다. 주장합니다. 이중 매매는 언제 무효? 이중 매매 언제 무효? 적극가당. 좀 더 길게 뭐에 적극가당? 이렇게 해야지.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자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등기를 팔아먹었잖아요. 이게 이제 배임행위지. 그래서 제2 매수인이 매도인 배임행위에 적극하면 그때가 무효죠. 주장을 딱 했어요. 정말로 을의 말이 맞아요. 판결 나와요. 판결. 갑과 병의 매매계약은 이중매매에 무효에 해당한다. 자 그러므로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갑과 병의 매매계약은 이중매매에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럼 판결 떨어지면 누가 등기하러 가요? 을이 가야죠. 근데 부대요 을이 자 을이 이제 딱 가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 명의로 이제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을 해야죠. 이거 등기해요. 4번 쓰고 소유권 이전 을 적으면
을에게 소유권을 누가 중개돼 버려요? 병이 중개. 근데 판결서에요. 요거 무효라 쓰여 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가처분 등기해도 소유권 처분할 수 있죠. 이거는 원인무효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단 유효한 등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보세요. 가처분권자가 본안 승소했죠. 그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는 가처분 후 격려된 3자명이 소유권 말소 등기, 요 말소 등기 두 개는 동시에 단독 신청이에요. 뭔가 하면 을 앞으로 소유권 신청할 때 요거 한 개, 가처분 후 들어온 3자명이 소유권 말소는 두 개는 어떻게 한다? 동시에 단독. 왜 단독이에요? 판결받았으니까. 두 개가 같이 딱 들어왔죠? 등기한 위에다가 자 4번 딱 쓰고요. 3번 소유권 말소라고 적어요. 원인은 무슨 판결이라고 말소 등기를 하고 병해 등기를 싹 지워야죠. 그러면 소유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에게 돌아갔지. 그 다음 이제 다시 이제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5번에 소유권 이전 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보세요. 병해 등기를 지우고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등기한이요. 보세요. 병해 등기 말소하고 을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등기한이 가처분 요구 필요 없다. 알아볼라. 알죠? 어떻게 말소한다? 그치. 등기한이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6번 쓰고 2번 가처분 말소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을 싹 지워버려요. 소유권 이제 갑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그 말이지. 그렇게 두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두 문장은 제가 이렇게 해서요. 중요한 지문이에요. 책 다시 한번 보세요. 168, 6번. 가처분 등기, 이후 등기 말소. 문장이 너무 길어요. 좀 줄일게. 6번에서 권리의 이전 다음에 심표의 말소 또는 설정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가로로 싹 빼버리세요. 심표부터 해가지고 설정까지를. 너무 기니까 좀 줄이자고. 이렇게 이해하세요. 권리의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그 다음 가처분 채권자가 누구예요? 여기 을이 있지. 을이. 가처분 채무자는 갑. 의무자가요. 권리에 또 묶어요.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렇게. 요만큼 빼라고.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구조가.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 이게 누구 등기? 이게 이제 병해 등기지. 병해 등기. 자, 가처분 채권자 권리를 침해한 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제 여기가 그 두 개가 동시에 단독 그 말이에요. 이제 됐고. 2번 보세요. 2번 등기한이 1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후 등기를 말소할 때 직권으로 그 가처분 2번 등기 이거 어떻게 말소한다? 네, 직권 말소 그 말이죠. 그렇게 두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이 두 문장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요. 우리 시험에서 23, 24, 25 3년간 시험 나왔어요. 요 사례 문제가 26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후로 안 나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요게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요 문장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문장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 다시 가처분권자가 본안 승소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가처분 후 격려된 3자명의 소유권 말소 어떻게? 동시에 단독 신청을 하고 그때 그 가처분 등기는 그게 직권 말소라고 이제 그렇게 두 문장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고 자 문장이 지문이 어렵죠? 괜찮아요. 작전이 뭐라고요? 외울 때까지 할 거야. 걱정 안 해도 돼요.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문제지로 다시.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6번에 4번 지문 요거.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의 가처분 채권자가 요게 이제 을이에요.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하여 갑을 소유권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처분 후 맞춰진 3자명의 소유권 이전 이걸 어떻게 한다? 동시에 단독 신청. 자 그럼 뭔가 하면 문장 속에 판결이 안 나와 있죠. 이건 판결밖에 없어요. 이 문장에는 판결이 숨어 있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거 되게 어려운 지문인데 확인하셔야 돼. 자 이제 7번 볼게요. 자 7번. 자 직권 등기가 아닌 것은 자 1번.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직권 말소된 중간 처분 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말소하였을 때
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또? 자,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갑에서 앞으로 가등기 했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 후에 갑이 병에게 부한을 처분했죠. 소유권 이전. 그래서 지금은 을이 이제 본등기했어요. 을이 본등기하면 병의 등기 어떻게? 직권 말소. 이렇게 지워졌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요. 이 본등기가 원래 못할 등기였어요. 그래서 을의 본등기가 말소가 되면 얘는 어떻게 회복시켜야 돼? 그렇죠? 직권 말소니까 어떻게? 직권에 의한 말소 회복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였을 경우 직권 말소된 중간 처분 등기에 대하여 본등기를 말소하였을 때 회복 어떻게 한다? 직권에 의한 말소 회복. 이게 지문이 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좀 확인해 보셔야 돼. 2번 자, 등기가 부족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 사유가 등의 잘못에 의한 경우에 말소 회복 등기. 자, 똑같은 말이죠. 등의 잘못을 말소했으니까 회복도 어떻게 한다? 직권에 의한 말소 회복. 3번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등기를 말소. 자, 또 이제 매각 나왔죠. 아까 제가 했어요. 시험 지문에 경매나 공매가 뜨면 다 어떻게 등기한다? 촉탁 등기한다 그 말이지. 촉탁. 3번. 4번. 자, 말소 등기 시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이제 포인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 그럼 이제 아까 했어요. 전세권리가 있었고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 있을 때 전세권 지어지면 그 저당권도 직권 말소. 이거 이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일 때. 이제 거기가 이제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이렇게. 3번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말소? 직권 말소. 그럼 이제 하나 수용. 수용도 단골 지문이니까. 이제 갑소유 토지예요.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하면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국가가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처분을 해서 등기합니다. 그럼 소유권 등기할 때 문제가 뭔가 하면 갑의 토지에 이제 A 명의의 전세권, B 명의의 저당권 이런 등기가 있어요. 이런 등기가 국가로 승계되면 맘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갑으로부터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의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직권 말소예요. 왜 직권 말소? 지워버려야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갑의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직권 말소한다. 자, 그런데 혹시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을 위하여 직권 말소에서 제외되는 등기 뭐 있다? 오케이. 그냥 지역권이 아니고 이렇게 했지.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그 하나 제외하고 모두 직권 말소 이렇게 했지. 놀래지 말고 나중에 나올 거니까. 이제 오늘 하나 이렇게 나빼기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즐겼다요. 그래서 이제 자, 하나 기억하세요. 시험 지문에 경매나 공매가 뜨면 다 어떻게? 촉탁 등기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8번도 한번 볼게요. 8번 자, 직권 설명하고서 틀린 것은 1번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에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등기한다. 단골 지문이죠. 2번 미등기 분할에 처분자 등기를 하기 위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직권. 이제 포인트는 처분 제한. 또 그거겠죠. 주택임차권 명령 등기 이렇게 되겠지. 직권이고. 3번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기 할 때 가처분 이후 종료된 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는 이건 동시에 단독 신청 그래야지. 단독 신청. 요거에서 이제 요 파트에서 되게 즐겨 뜨는 지문 중 하나예요.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주소 지원 서면에 의해서 의무자의 주소가 변경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 등기. 여기서 이제 보세요.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 등기죠. 정식 명칭이 그거예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자, 하나 기억하세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그 이외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5번 자, 등기법 29조 1호2호를 위반 등기에 대한 말소. 자, 29조 1호 2호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절대 무효. 절대 무효니까 발견되면 직권 말소한다 나와야지. 그래서 그 지문들 이제 나왔고 이제 대신에 지금 촉탁이나 직권 요 지문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4장 5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볼 지문들이에요. 미리 뽑아서 본 겁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등기 신청 적격. 자, 이제 적격 파트예요. 적격 파트고 적격도 간단히 정리해야죠. 자, 이제 써놓다 한번 펴주세요. 다시 이제 3장으로 돌아와서 자, 94페이지 이제 등기 신청 적격.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등기 신청 적격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또 이제 신청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에 올려져요. 다른 말로 등기 명의 적격. 우리는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세 가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그럼 이제 비법인이 있다. 비법인 사단제다. 잘라보면 되겠죠. 첫 번째 자연인.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자연인이니까 외국인은 포함 제외. 포함되는 거고. 그럼 이제 대비되는 게 이거죠. 이제 우리나라 자,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자 명의. 또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태아도 최근에 시험에 이제 잘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법인이에요. 우리 법인은 이제 자, 이렇게 자를 수 있죠. 공법인, 사법인 이렇게. 공법인 대표가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는 시군 구까지, 읍면 니동까지. 시군 구까지고. 그럼 나머지 읍면 니동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요 리나 동, 리동이 꼭 이렇게 나와야 돼요.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면 그때는 등기할 수가 있다 되겠지. 그래서 단순하게 리동은 안 되고 리동이고 이게 나와야 돼.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면 그때는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요거 와야죠. 학교. 자, 우리는 이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우리가 법에서 학교라고 표현하면 학교는요. 학교 건물을 가리켜요. 학교 건물이 분할을 소유한다. 되어 안 돼요.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이제 학교 명의 등기할 수가 없고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학교의 재단 법인 명의로. 학교 명의는 X. 자, 그다음 또 이제 요거 와야 돼요. 자, 반드시 민법상 조합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빠뜨리면 안 돼요. 민법. 자, 이유. 농협의 정식 명칭은 뭐예요? 농업협동조합. 그럼 농협도 명칭이 조합이죠. 근데 문제는 농협, 축협, 수협은 법률이 따로 있어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 농협은 법인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농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농협, 축협, 수협은 묶어서 그렇게 불러요. 특별법상의 조합 그래요. 명칭은 조합인데 실질이 뭐다? 법인. 그러니까 이제 등기할 수 있고. 여기는 반드시 민법상 조합 그래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예요. 민법상 조합의 예는 뭐가 있어요? 민법상 조합의 예. 그치. 동업계약 그래야 돼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제 가불병 셋이 모였어요. 자, 우리 1억씩 내가지고 사모모 사업하자. 약속을 딱 했죠. 약속이 이게 민법상 조합이에요. 뭔가 하면 동업계약이라고. 문제는 동업계약은 실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민법상 조합으로 등기할 수는 없고. 근데 문제는 가불병이 3억을 딱 모았죠. 3억으로 토지를 매입했어요. 이 토지는 어떻게 등기해요? 그렇지. 민법상 조합은 안 되고 어떻게 등기한다?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와야지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럼 또 하나는 민법상 조합 얘들은 우리가 저당권 등기할 때 설정자권자 못 되겠죠. 적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는 될 수 있다 없다? 채무자도 안 돼. 아무런 실체가 없으니까. 그때도 하려면 이제 그 조합원 전원의 합의 채무로 등기하는 거지 민법상 조합 명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아무 실체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 됐고. 그럼 또 비법인 사단제단. 우리는 이제
비법인 사단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누구 명의로? 그죠? 비법인 사단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이제 등기 신청을 이제 대신한다 그 말이지. 대표자나 관리인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세 가지 명칭 딱 기억하세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정확히 읽어보셔야 돼. 쭉 비교. 다 이제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보시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파트는 이제 18번까지 문제가 가 있어요. 자,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9번. 자, 다음 등기 신청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 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를 요구하는 공법상 행위이고 비송행위이며 요식행위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자, 공법상 행위라고 되어 있죠. 뭔가면 지금 개인과 국가기관 등기소의 문제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공법상 행위 그래야 되고요.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때요? 공법상 법률행위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죠. 이 등기 신청이 계약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공법상 행위라고 적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비송행위다. 소송 절차가 아니죠. 비송이란 말은 소송 절차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요식행위죠. 법률이 규정된 요거는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거 하나 뽑아놨어요. 공법상 행위라는 말. 이렇게. 장난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공법상 법률행위 이렇게. X. 자, 2번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 출석해야 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주초정한 사무원이 출석해도 된다. 자, 요 문제, 요 사무원. 우리 흔히 나중에 그렇게 불러요. 지정사무원 그래요. 이 사람 이제 등기만 전담으로 하는 사무원입니다. 이제. 그래서 됐고 3번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사단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X죠. 여기서 이제 여세요. 누구 명의로? 비법인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명의라고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문제는 요 조항이 의외로 쏘가요. 시험 보러 가면 막상. 주의하셔야 되고. 4번 자, 등기 신청은 진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민법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진의에 의한 행위일 것 이런 말. 5번 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기 신청 수수료 내야 되겠죠? 그 얘기고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셨고 이제 그 9번에서는 이제 1번과 1, 2, 3, 3개는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1, 2, 3, 3문자. 자, 10번 자, 등기 신청. 자, 틀린 것은 1번 자, 병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갑과 을이 근저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 설정이 신청해서 등기 당사 적격이 없다. 자, 보세요. 저당권 등기죠. 그러면 우리가 자, 근저당권 등기할 때요. 당사자는 누구예요? 자, 설정자권자 둘만이죠. 저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죠. 채무자는 그냥 필요적 기록상일 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이제 1번 지문 그 중요합니다. 꼭 아셔야 돼. 1번 지문이 무심결에 쏘가요. 시험 보러 가면. 그래서 저 채무자는 저당권 등기의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2번 17세인 갑은 소유권 무효 신청해서 등기 시정 능력을 갖지 않는다.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죠. 우리 흔히 이걸 그렇게 표현하죠. 권리만 없고 의무는 없는 행위. 이런 행위는 미성년자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있다. 그래서 적격이 없다. X. 3번 자, 성년 후견인 갑은 피성년 후견인을 을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성년 후견인 신청할 수 있겠죠. 4번 자,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신청에서 당사 능력이 있다. 자, 지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 말이고.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지자체는 시군구까지 읍면리동까지 시군구까지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5번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피해한정 후견인이라도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자, 보세요. 요거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일의 기출문제거든요. 상당히 좀 민법틱하죠. 2번, 3번, 5번 이런 지문들. 그래서 민법틱한데 아마 그거 같아요. 민법 교수가 낸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질문 잘 안 나와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좀 특이한 질문이기 때문에 뽑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은 25의 문제인데 큰 문제는 아니고요.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거기서 11번에서 4번 지문 하나만 볼게요. 자,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영구 보존한다. 자, 우리요 영구 보존 장부는 뭐이죠? 등기부 있겠죠? 등기부예요. 이제 신청서는 별도로 영구 아니고 또 꼭 물어보세요. 그럼 몇 년간 보관하냐? 5년간 보관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고 이 4번 문제 알아낸 게 아니고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이에요. 이제 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12번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12번 볼게요. 자, 등기 신청 적격. 자,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1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줄 좀 거주세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저거 성격이 뭐예요? 비번 사단이에요. 그럼 등기할 수가 있다 그 말이고. 그럼 1번이 옳은 거네요. 2번 자,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교 명의는 다 안 돼요. 등기하려면 어떻게? 재단 법인 명의지. 학교 명의는 X. 3번 자, 특별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의로 등기해야 한다. 농협은 성격이 뭐라고요? 법인. 여기 이제 농협 명의로 등기해야지. 4번 자,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선의 당선인이 인정되므로 읍면도 적격이 인정된다. 자, 읍면은 안 되지. X. 그래서 이제 지자체는 어디까지? 시군, 구까지 이렇게 하면 되고. 5번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한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죠. 아까 우리가 리동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리동은 언제는 등기할 수 있다? 리동이 비번 사단을 구성하면 비번 사단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5번에서 여기 보세요. 동민들이 자, 설립했죠? 법인 사단을 이때는 등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문장도 이제 그 주요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시고 뭐 가장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에요. 12번 이렇게 딱. 그다음 이제 13번도 한번 보시고. 자, 13번 요 문제는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를 제가 좀 바꿔놨어요. 이제 나왔던 지문들을. 자, 다음 내용 중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번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자, 북한 주민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자연인 그러고 자연인의 외국인 포함 제외. 포함 그랬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 명의로 등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공무원 시험은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질문들. 북한 땅, 우리 지난주에 그거 났죠. 북한 땅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그 문제예요. 등기 못하지. 북한 땅 아직 등기할 수가 없지 우리가. 자, 니은번 민법상 조합은 안 됐지. 자, 디귿번 시설물로서의 학교도 안 되고. 리을번 상속인 지위에 있다가 상속 등기하기 전 사망한 자. 얘는 결론은 죽은 사람이죠. 등기할 수 없고. 미음번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 X. 자, 도정법에 의한 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 자, 요 주택조합은요 원래는 법인이거든요. 근데 인가가 취소가 됐죠. 일단 요거는 그 비번인 사단으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역, 비읍 두 개네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 뭐 가끔씩 뜰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보셨고. 그래서 적격 파트는 좀 자꾸 보셔야 되고요. 이제 등기에서 뭐 가장 기초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14번. 자, 등기 상세한 능력. 자, 옳은 것. 1번. 자,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태아 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있고. 2번.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X죠. 3번.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 4번.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학교 명의는 안 되죠. 어떻게 등기한다? 학교의 재단 법인 명의로 이렇게. 자, 5번. 자,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맞죠? 누구 명의? 사단의 명의로. 그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누가 신청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정답은 5번 됐고. 그 다음 또 이제 또 15번 또 짜증나는 문제. 박스 문제. 자, 보세요. 자, 등기에 신적격이 있는 자로 옳은 것. 자, 옳은 것 골라야 되네요. 자, 우리 이제 흔히 뜨는 거 다 모아놨어요. 자, 기억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자, 요거는 성격이 뭐다? 비번 사단이니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니은번. 재단법인 땡땡학원이 운영하는 땡땡 고등학교? 학교니까 안 되고. 태아명의도 안 되고. 1번. 안양시 동안구 평천동? 이렇게 나오면 X죠. 이제 리동은 그 말이 와야 돼. 비번 사단을 구성하면 그 말이 이렇게. 미음번. 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인 땡땡 종중. 자, 성격이 비번 사단이죠? 등기할 수 있죠. 이렇게. 비읍번. 도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조합, 재건축 조합. 요거는 법인이에요. 받아주고. 시업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법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자, 이거 보세요. 서울특별시는 지자체죠.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시 안에 있는 저 사고대책본부, 저 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원래 전체 명의로 등기해야지. 서울특별시 명의로 이렇게 있죠. 이응번. 비법인 사단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 앞에 있죠. 실체 갖추고 있죠. 비법인 사단으로 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제. 이렇게 되는지. 자, 보니까 자, 적격이 인정되는 거는 자, 기역,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이제 4개가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뭐 한번 주의 시험 같은 걸 쭉 다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자 16번. 자, 등기 신청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이제 좀 더 길어졌어요. 사립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여기까지는 맞고. 자, 그다음 착오로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로 의무자를 하여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만약에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됐죠. 요 등기 효력이 뭘까요? 이건 절대무효예요. 절대무효니까 발견되면 직권할 수 하는 거지. 등기할 수는 없다가 돼야지. 현재 1번이 정답이고 2번. 자, 법인이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사단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제 사단 명의죠? 맞고. 3번. 민법상 조합은 권리익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다. 자, 이제 또 기억하세요. 민법상 조합. 채무자도 될 수가 없어요. 요 주요 지문이에요. 채무자. 4번. 자, 독리와 같은 자연 마을은 주민을 구성하여 의사결정 결정기관인 마을 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마을 대표자를 두고 독자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뭐예요? 독리명의로 비법인 사단을 구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등기할 수가 있다 되겠죠. 있다. 5번. 자, 외국인도 법령이나 조약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하고 명의될 수가 있다. 자, 외국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되고.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문제고요. 자, 17, 18 두 개를 마저 볼게요. 여기 뭔가 하면 아까 우리 이렇게 했어요. 우리 비법인 사단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요. 이제 17번, 18번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17번 권리 없는 사단인 종중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에 갑구의 종중 명칭 외에 종중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자, 이제 포인트예요. 자, 종중 앞으로 비번 사단으로 등기할 때는 그 대표자에 뭘 적어야 돼요? 성명, 주소, 그 다음 요거 적어야지. 주민등록번호 같이. 오케이. 1번 주요 지문입니다. 2번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한 서면이 요구된다. 자, 이유가 있어요. 자, 종중 앞으로 등기할 수 있죠.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대표자 관리. 그럼 누가 등기하러 왔어요? 그럼 정말로 대표자인지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나온 거지. 대표자 증명서면 이렇게. 3번 종중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강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규약을 제출해야 하지만 정강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X. 그럼 자, 정강 규약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 와야지. 자, 이유 있어요. 자, 보세요. 비법인 사단은 설립 등기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얘들은 실체가 명백불분명. 불분명해요. 뭐 한다는 취지 국가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줄 알아?
정관, 기타, 규약이 된 거고 이제. 답은 3번이고 4번 종중 총회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만 신청 시 요구된다. 자, 저 총회 결의서 저거는 비번 사단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언제? 등기 의무자인 때만 되고. 5번 종중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등기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자, 종중 문중은 우리 흔히 비번 사단이죠. 인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종중이 인감 필요하면 누구 인감? 대표자나 관리인 거 그 말이고.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18번까지. 18번. 자, 법인 아닌 사단이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정보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 맞죠? 이제 대표자 거 적어준다는 거.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 사원청의 결의서가 있었음을 증명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비번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죠. 총회 결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가 돼야지. 그래서 저 결의서는 언제만? 등기 의무자인 때만. 기본 지문이에요. 3번 자,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대표자가 이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제 별도로 필요 없고. 4번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을 증명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게 그거예요. 저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5번 자, 정관 그 밖의 규약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됐고. 정답은 이제 저거였고요. 잠깐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요건 어딘가면 우리 그 요약집 서류 파트 한번 가보실래요? 서류에서 자,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자, 114페이지. 114. 거기 제일 끝에 있어요. 자, 제일 끝에 3번에 자,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신청 시 첨부 정보. 별표 3개 돼 있죠? 3개짜리예요. 첫 번째. 정관 기타 규약 하나. 두 번째. 대표자 또는 관리님을 증명한 서면. 요거는 대표자 확인해야죠. 그다음 이제 디귿번에 대표자 관리인의 주민등록 등본. 요거 가지고 와야 대표자 성명, 주소 또 뭐 주민등록을 적어줄 거 아니에요. 갖고 온 거고. 그럼 사원청의 결의서. 그 결의서는 비법인 사단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언제? 등기 의무자인 때만. 서류가 딱 4개죠. 그 4개란 말은 시험 내기가 참 좋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